특별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저희가 4시에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게 30분 당겨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여러분 설명드리면 원래 오늘 이제 우리 신지호 전 의원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일 이제 여야 대표회담 아마 지금 이제 전략부총장을 맡고 있으니까 오늘 아마 이제 내일 회담의 어떤 전략 문제에 대한 회의를 좀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좀 이제 방송 끝나고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30분 일찍 시작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뭐 오늘 어떻게 급박한 사정에서 그렇게 30분 당겼다는 거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구자능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구자능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구자능 변호사는 항상 보면 좀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사람이란 게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이렇게 즐겁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우울한 사람이 있는데 참 구 변호사 제가 이제 쭉 만나면서 보면 늘 얼굴에 이렇게 좀 뭐 웃음기 또 즐거운 기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참 사람의 어떤 인상과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거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또 그런 거가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는 것도 있어요. 네. 저는 의뢰인들을 많이 상담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분들의 이제 고민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음. 다 이렇게 수용을 해줘야지 그분들도 마음이 편해지고 맞아요. 사건도 잘 풀리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나는 그냥 인생이 걱정 인형 같구나. 남의 걱정 내가 대신해주면 주변 사람들 좋아지고 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좋아져야 저도 좋아진다는 경험을 많이 쌓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울한 기운 전파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인생 망가지고 막 주변에 극단적 선택하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사회에 폐를 끼치는 건데 그냥 저는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뻗치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정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보면 참 그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정치인은 뭐 이름 앞자만 들어도 정말 그렇죠.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이 있고 정치란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그렇죠.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사람만 봐도 와 좀 이렇게 에너지가 솟는 뭐 그런 정치인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진짜 그거는 느끼는 게 네. 연예인하고 정치인하고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연예인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네. 개그맨이 어떤 개그맨이 되고 싶습니까? 그럴 때 네. 그냥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좀 더 웃어주고 싶어 이런 네. 마음이 드는 호감 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정치인도 비슷해요. 누구 나오면 이제 저는 그냥 채널 바로 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차마 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자막만 보고 이게 음소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제발 그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만 지켜주셨으면 진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본질만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참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에서 그거 봤어요. 이현종 위원님 나오시는 채널로 찾아가면서 보고 있어요. 아유, 이런 걸 많이 제가 봤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앞쪽에 좀 지금 들어온 소식들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 본격적인 좀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지호님 지금 뭐 내일 있을 대표회담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옛날에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있을 때 그때 11년 전에 처음으로 이게 대표회담을 했더라고요. 저도 참 정치권 오랫동안 취재했지만 대표회담이 11년 만인가? 이게 이제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의제를 정하고 뭔가 이제 어떤 합의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대표회담은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깜짝 이 놀랐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단 내일 공식 의제로는 최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법과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단 한정을 해서 일단 이제 그렇게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일단 어려운 문제는 일단 공식 의제는 빠졌습니다만은 아마 뭐 어차피 다루긴 다루겠죠. 워낙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저걸 하시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3가지 정도 주제로 하는 것 같은데 내일 일단 오프닝만 좀 하고 90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구 변호사 보시기에 내일 회담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지금 이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생방송에 대해서도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생방송에 대해서는 주장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득은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음. 여기서 마무리 짓고 회담 자체가 열리는 것 자체로 넘어가는 게 맞다. 네. 일단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제 제가 인식하기로는 그랬거든요. 금투세 토론을 하자 그럴 때 민주당이 다 꽁무니 빼고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서 맞아요.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요 국면을 전환을 시켜야겠다 싶으니까 이제 대표회담 하자 이제 이렇게 역으로 던진 것 같아. 이슈가 넘어가니까 우린 이걸로 대화한다. 네. 근데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또 수싸움에서 한 차원 더 생각을 하는 게 요게 그럼 신용만 하고 금투세 토론에 대한 거 회피하고서 마무리한 다음에 네. 역시 한동훈은 실권이 없으니까 영수회담만 답이다. 이제 분명히 저쪽에서 저렇게 지를 것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토론에 대해서 이어져 온 내용이었으니까 생방송으로 하자라고 하면 일단 금투세에 대해서 꽁무니 뺐으니까 한 번 부전승을 했죠. 두 번째로 요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면은 토론 마일리지를 쌓아서 토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려워하는구나. 두 번째까지 갔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맞다. 여기서 결론이 안 나오면 여기에서 각자 발표를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신뢰가 쌓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예측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은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안 두고 대충 때우기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네.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설령 그러더라도 힘을 잃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주당의 그런 꼼수들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주제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금투세나 이런 것들.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한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피하지 않고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5만 원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위헌성도 있고 국민에게 더 어려움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깰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를 유불리를 놓고서 뭐 밀고 당기기 할 필요 없이 민주당에서 유리한 주제 갖고 와도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세팅 자체는 굉장히 잘 해놓고 내일은 좀 실질적인 결론도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일부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참 11년 만에 처음 열리는 회담이라고 하니까요. 참 기대가 크고 과연 이제 국회가 그동안 사실 여당은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대통령의 어떤 뭐 이와 다를 경우에 참 이게 회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당은 당의 역할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결과를 통해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그래도 추석 선물이라도 좀 내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정동영 의원, 현재 전북 정주시 병 국회의원이죠. 정동영 의원. 지금 이 시간 현재 전주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 의원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 이렇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들은 당시에요. 20대들은 죽으라고 전화를 안 받는다. 여러분들이 20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표집을 할 때 우리 연령별 뭐 이런 거 표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들은 답변 안 하니까 제가 막 이 50대인데 저 20대예요. 뭐 이렇게 조금 목소리를 조금 해서 20대 안 갔습니까? 가려놓고 하면 20대 속을 같은데 뻔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좀 속여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농담성 발언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죠. 이거는 네. 사실관계가 맞으면 위반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선 과정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네, 왜냐면은 그렇죠.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그게 경선이거든요. 네. 근데 호남권에서는 사실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굉장히 뭐 확실시 되잖아요. 네. 전북, 전주 뭐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경선이 굉장히 과열되고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서 공선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경선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호남권에서는. 근데 이것도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경선에서 나이별로 이렇게 할당이 있어요. 그래서 할당했죠. 어느 나이대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다 끝났으면은 거기서 50대입니다 이랬을 때 50대가 끝났으면은 그냥 네. 바로 전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 지지자가 확실하니까 50대에서 한번 받았으면 나중에 다시 전화 오면 20대예요 이러고서 이제 다시 받으라. 네. 그러니까 사실상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오염시켜서 속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 후보자 쪽에서
하라고 독려를 하거나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공선법 위반이 되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경선이 민주당의 호남 선거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참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또 다시 이제 그러네요.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와서 또 저렇게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60대를 20대로 이렇게 바꿔서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참 솔직히 창피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 그 수사심의위원회가요, 일단 6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6개 혐의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6일 날 정도에 아마 첫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명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할 모양입니다. 하는데 일단 6개 혐의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했던 게 바로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잖아요. 이거는 뭐 무혐의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꽤 많은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지 무슨 혐의가 성립될 거기 때문에 꼬투리가 아하. 있어가지고 혐의가 늘어났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네. 사실관계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의율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사실관계가 있을 때 법적인 평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럼 그건 폭행이라고 볼 수도 네네. 있지만 상해라고 볼 수도 있고 상해 아하. 미수 그리고 살인 미수일 수도 있어요. 내 의도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를 그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무혐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하나의 사실관계가 딱 하나의 법만 적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몸싸움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싸우겠다는 의도만 있지만 옷이 찢어지면 손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도 무혐의로 수사심의에서 결론이 나는 게 더 좋아요. 네. 무언가 불씨를 남겨두면은 이거는 나중에도 그냥 넘어갈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의 수사는 안 됐기 때문에 또 특검하자. 뭐 어떻게든 할 텐데 여기서 이걸로 수사심의위에서 무혐의라고 해고서 검찰총장도 제대로 다 됐다. 수사 결과도 맞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수사심의회도 마찬가지를 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완벽하게 터는 것이고 그쪽에서 얘기할 때 우리도 봐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천년만년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냐라고 하는 게 가능해져요. 만약에 여기서 수사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면 불씨가 남아있는데도 무혐의로 떨려고 했다는 오히려 역공이 언제든 터져나올 그렇죠. 수 있거든요. 지금 털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혐의를 늘려잡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냥 다각도 분석이다. 그 정도 네. 측면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했잖아요. 청탁금지법이 뭐 날 때부터 이 파우치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다 이런 건 없잖아요. 네네. 거기에 어떤 청탁이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대가성이 있으면 그게 뇌물죄,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위반죄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청탁금지법으로 넘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해놓고 그것만 판단했던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고 그런데 이것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무혐의입니다. 이렇게 왔던 수사라서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전혀 고려도 안 했던 걸 늘려잡거나 불이익하게 가는 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구 변호사 항상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법상식 굉장히 아마 좋아질 겁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해서 지금 며칠째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당과 대통령실에 어떤 인식차가 있는 게 아닌가, 또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김재원 최고위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들이 이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와 정부와의 갈등이다. 한정 갈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국민의 지금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갈등거리인가요? 제가 한번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 노선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뭐 인사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뭐 그거는 갈등의 여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의료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오로지 사실관계의 정확한 사실관계냐 아니냐 이것만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여러분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검찰이 말입니다.
문다혜 씨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문다혜 씨 집을 지금 압수했다는데 요 문제와 함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야 이제 그만 탄핵하자. 많이 묻다 아이가 탄핵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맨날 탄핵 기각되고 더 하지 말고 좀 한 곳에 집중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30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이 대표 회담에 있어서 우리 지호님이 갑작스럽게 회의가 있어서 제가 오늘 급히 이렇게 그쵸. 왔습니다. 큰 책임을 다하고 계신 거니까 네. 또 저희가 또 네. 이렇게 해야죠. 잘 안 되면 지금 가만 안 놔둘 거예요.